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생각이 없으면 몰라도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격수가 아닌 네. 이재명 후보의 수비수가 됐습니다. 네. 그 수비 벽이 얼마나 탄탄한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것이 듣고 싶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 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아주 메모드급 선대를 꾸렸다가 다 쇄신하고 엎어내고 새로운 예. 간결한 선대를 만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주장을 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어떤 분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당을 사당화해? 그렇죠. 특히나 윤석열 후보도 그거 콕 찍어서 얘기하셨던데 네. 뭘 잘 모르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든 저런 면에서든 실망을 많이 준 거죠. 그 부분을 반성하고 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로서의 매우 큰 각오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 다르게 하겠다. 이 얘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용진이 강조했던 바고 네. 또 지난 몇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쓴소리 전담맨으로서의 네. 박용진이 뭐 이거를 내부 총질이란 말로도 네. 비판도 받았지만 쓴소리도 하고 당이 잘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한 것을 네. 지금 후보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다르게 하겠다. 네, 쇄신이 중요하다. 지금 댓글에서 의원님 자기 정치하지 말래요. 누가? 박용진이 했던 말이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아이, 저도 살아야 된다니까요. 알겠어요. 여기가 제가 존경하는 호남이 낳은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고향 맞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건강하게 잘 계시죠? 자, 한도로고 샀는데 이 영광국리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군이 낳은 이낙연 전 대표님을 생각하고 네, 이낙연 대표를 품기 위해서 목이 거의 쉬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듣고 싶다. 낙연의 응답. 이번에 이제 호남 방문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을 기대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럴 때 저희는 홍준표 의원을 생각합니다. 아니 뭐 우리 당만 뭐라고 그랬어요. 저긴 더 왔는데 우리 저 이낙연 후보는 그래도 여러 일정이 많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데 홍준표 후보는 더 넘잖아요. 그럼 제가 날카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일정이 안 맞아서 메타버스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올라온 사진 보니까 네. 막걸리 드셨던데. 그것도 일정이죠. 막걸리도. 유권자들 만나는 예, 일정이다. 그럼요. 사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캠프와 그 지지자들,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그 캠프 간에 상당히 날카로웠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싸워요. 제가 여기서 또 제 자랑을 좀 하면 네. 정책을 막 내놓으면 뭡니까? 일일이가 싸워가지고 완전히 묻히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했어요. 근데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어루만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이낙연 후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간에도 아직까지 좀 여진이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권리당원 게시판을 내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런 조치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또 중요시 여기는 게 소통인데, 네. 이거 소통하고 좀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소통보다 더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죠. 쿨다운 시킬 필요가 있죠. 쿨다운 아직까지 필요한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괜히 열어놓고 더 오해가 쌓이는 것보다는 잠시 이렇게 좀 뭐 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마치 홍준표 후보처럼 저렇게 하면 이게 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오히려 지지층들을 만나면서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지층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서 좀 쿨다운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딱 요때다라고 생각할 때 등장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듣고 싶은 갑니다. 게 있습니다. 이것이 듣고 싶다. 마지막 2030의 표심입니다. 네.
자, 어제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가 만 18세 고3 학생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예. 아주 파격 임명입니다. 화제였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시각들이 2030 한 명에게 중요한 자리를 준다고 해서 표심을 얻을 수 있겠냐 예. 비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판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예.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닌 게 네. 본인이 바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당시 후보의 발탁을 받아서 그런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인의 자리로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은 되고 왜 우리 18세 고등학교 3학년의 청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것이 발탁이고 지명이고 뭐 선출이고 왜 어떤 과정이든 간에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청년들이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뭐 기성세대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단지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면 이준석 그 대표가 당선됐을 때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보내고 그걸 디펜스를 해준 저는 뭐가 됩니까? 네. 저는 자꾸 정치가 젊어져야 되고 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좋은 된다.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제 따라잡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예. 언젠가는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일에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려울 거예요. 아, 내일 그러나 당장은? 선거는 3월 9일입니다. 지금 딱 그 앞질러 가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낙관할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께서 자꾸 더 이재명 후보를 지켜보고 있고 네.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의 몸부림에 대해서 좋은 역전하기 점수를 위해서 주고 가장 있다.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시 후보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후보들의 후보들의 뭐 여러 의혹 이런 거 많고요. 각 정당의 여러 단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는 누가 미래를 더 책임질 거냐 이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어쨌든 행정을 통해서 네. 본인의 어떤 성과를 보여줬던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치는 자기 머리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남 머리로 하거나 남이 써준 걸 읽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확연히 대비가 되는 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좋은 성적을 얻을 거다. 알겠습니다. Stay